교육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의 목표가 뭔지, 교육 수업 방법이나 수업 전략은 어떠한 건지, 어떤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들은 어떻게 이러한 최신의 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성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최근 학교 교육의 동향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 중심 수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사 리더십과 배움의 공동체에 대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 동향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교육학 지식들을 여러분들은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학교 교육의 흐름과 동향과 모습들은 역량 중심 교육,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또 학생에 대한 생활 및 진로 지도, 교사 리더십과 배움의 공동체라는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학 영역과 과목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그동안 교직 과목을 하면서 제 강의 노트에 혹은 여러 측면에서 이미지들을 또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를 그대로 제시한 겁니다. 아마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있는 그대로 이미지를 탑재했으니 아마 여러분들은 좀 보이지 않더라도 출력해 보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제가 스케치를 했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더 실감 넘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육학 영역과 과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는요, 가르칠 교, 그 다음에 길을 육 해서 교육이라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보로 어떤 단어가 되냐면 노인이 자녀에게 어떠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해초를 듣는 그런 모습이 교자의 한자의 어떤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 다음에 먼저 배운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해초를 들고 가르치고 한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교재 안에는 교수학습과 교수학습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자는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들을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지도를 뜻합니다. 자,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교육의 단어죠. 여기는 이 두까레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는 뭐냐면 out of 뜻이고요. 두까레는 draw 해서 뭔가를 끌어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다가 바로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끼, 꿈, 여러 가지 기지, 또 적성, 또 여러 가지 그런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그걸 개발하고 실현하는 게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교육학의 여러 가지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그 교육학의 여러 가지 영역과 과목들을 제시해 놨는데요. 자, 보면 교육학이 뭐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하나의 그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또 어떻게 평가해서 과정을 이수했다는 내용 있죠. 그래서 이 교육학에 있어서 일단 교육학이라 불리는 것이 교육과정이거든요. 다음 또 한 방면은 크게 보면 하나는 가르치고 배우고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교육과정이라면 또 한 방면에는 학교계에서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조언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생활지도가 어떻게 보면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주로 교육의 목표가 뭐다? 내용이 뭐다? 방법이 뭐다? 그리고 그에 알맞는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칠 건지 학습자의 수준과 발달 상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흥미나 태도나 여러 가지 적성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그런 합의와 제도 속에서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교육과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성격을 띄었다 같죠. 그다음 뭐니 해도 학교 과정에서 교육 과정과 생활 지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들로 볼 때, 교육학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목표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 철학과 교육사 영역에서 주로 어떤 인재를 어떤 목표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교육사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으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이라는 게 어떠한 목표와 내용과 방법으로 또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교육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또 한면에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떻게 학습자의 특성과 학생 학습자의 어떤 흥미와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 속도에 맞는 그런 그 학습 방법들을 강구하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거냐 이런 측면들은 바로 교육심리라는 과목들. 이 교육심리라는 과목이 기초 과목이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학습자의 이해, 발달, 성격, 또한 학습이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학습을 측정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음, 가르치고요. 이 교육심리라는 과목에서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평가, 생활지도 및 상담이 파생되었고 확장 발전된 학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교육은 제도적인 성격을 띠고 사회성을 띄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나 사회 맥락 상황 속에서 교육이라는 내용이 결정되고 또 그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지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 속에서 교육이라는 틀을 결정하고 또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들이 교육사회 및 교육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이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시설이나 법이나 재정이나 이런 측면들을 제대로 구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과목들이 교육행정, 법, 재정, 교육시설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보면 2015 개정교육안이 지금 최근 학교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의 내용, 고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목표가 뭐고,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훈 지원 사항.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런 5가지 요소가 다 거기서 읽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교육 목표가 뭔지, 내용이 뭔지, 방법이 뭔지, 평가가 뭔지, 교육 지원 사항이 어떠한 건지 이것들의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읽어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최근 학교 교육의 동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기 중에 제가 교직 과목이나 우리 교육학과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현행 학교육의 특징을 8가지로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키워부터 한번 볼까요? 역량, 참여, 수행, 융합, 디지털, 진로, 학습자, 배움의 공동체. 여러분들 이 8가지 단어들의 키워드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현재 학교 교육의 흐름이나 동향을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역량,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죠. 또한 참여,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탐구할 때 스스로 뭔가 배우게 된다는 기쁨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창의성이 생길 수 있죠. 또 교사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일방적인 그러한 지시적인 그런 수업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수동적이지만 참여하게 되면 능동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할 수 있죠. 오늘날의 지금 교육의 경향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하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많은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속에 우리의 휴대폰 속에 다양한 지식이 들어있죠. 이런 지식을 이제는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생활 속의 문제 해결, 또 남과의 소통, 또 적절한 관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공동체로서 한 시민으로서 적절한 어떤 생활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수행입니다. 주로 과정 중심의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면 객관적이면서 지금처럼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어떤 과정과 수업의 어떤 진행,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과정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많이 해봤잖아요. 본질적인 거는 어떤 배움의 과정의 하나의 시작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정중심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성취평가제 어떤 등수나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로서 어떤 면에서 어떤 성취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성취평가제가 현재 어떤 평가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흐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어떤 각 교과의 지식만을 중요시 하냐고 교과와 교과 간의 다양한 지식을 통합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발견 혹은 창의적인 그러한 기술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이과가 통합되어서 통합교과를 운영하고 있죠. 문이과 다 해서 통합 사회를 배운다거나 통합 과학을 배운다거나 이렇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을 줘서 다양한 교과를 이수합게 한다거나 또 교과와 교과, 주제와 주제를 한 교과로 묶어서 새로운 어떤 교과로 어떤 가르치는 그런 융합적인 측면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제 4차 혁명처럼 인공지능과 어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여러 가지 그러한 디지털적인 기기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러한 디지털 사회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된다는 거, 또 가상현실이나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현장감 있고 체험을 더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교육적인
어떤 자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적합한 어플을 자기가 만들어 갖고 쓰면 얼마나 어,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의 폐쇄적인 혹은 수동적인 그런 학습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구글이나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생산자가 혹은 공급자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소비자가 갇혀버리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또 코딩을 해서 자기 생활에 또 집단에 알맞는 그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진로입니다. 대의 입에 묶여서 정말 꿈을 잃고 여러 가지 수포자 또 뭐 여러 가지 영어 포기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중지능처럼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영재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자기가 어떤 강점 있는 부분을 개발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를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중학교 단계는 자유학기제, 또 고등학교 단계는 고교 학점제 등을 이용해서 진로 선택에 알맞는 그런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습자의 어떤 특성과 또 학습 동기와 흥미와 적성들을 적절하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학습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학습 전략만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습자의 어떤 동기나 또 끝까지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능력들을 배양하고 또 그런 것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학습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학습을 사회 정서 학습이라고 합니다.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해요. 이런 차원들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 교사들도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하나의 그 배움의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스스로 이러한 수업이나 평가나 여러 가지 통합 교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로 간에 함께 어떠한 부분들을 음,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 속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사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 하나 써놨는데요. 이 참여 수업의 핵심이 뭐다? 뭐냐면 바로 learning by doing with others입니다. 행함으로써 배우는데 누구 하냐?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협력 수업, 협력 학습, 그다음에 팀 기반 학습, 그다음에 함께 이렇게 팀으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 뭔가 학습해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PBL, TBL, 토로의 토론, 플립러닝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수업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려야지만 또 하나 놓친 부분이 이거네요.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 역량이 뭐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융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들을 활용한 그러한 어플들을 잘들 활용해갖고 정보를 잘 수집해서 자기의 학습과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자기의 꿈과 끼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그런 활동 속에서 역량이 개발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최신 학교 교육의 동향을 간단하게 8가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학교 교육의 동향에 있어서 첫 번째, 역량 중심 교육의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걸 한번 활동하기를 시켰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조원 전공 중 하나를 또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내용, 방법과 교육 평가를 설계해 보자 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즘 최근에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수업도 한 역량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업 내용에 알맞는 그 역량을 개발하고자 해당되는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그 한 수업 또는 단원을 설계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측면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 교육의 모습인데요.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자, 영어 국가로 가정하자. 그런데 주로 뉴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학생들에게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업에 어떠한 그 포커스를 잡았다. 그랬을 때 목표는 뉴욕 주요 지명 건물을 여러분들은 소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업 내용 여러 가지 상징된 검색해보고 또 그걸 영어로 요약해보고 PPT로 만들어보는 그러한 팀 기반 학습을 수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서로 조별로 해서 평가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상호 평가를 해서 적절한 지금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나는 이렇게 구성해 보겠다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게 여러분들 보통 역량의 시작은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사시를 씁니다. 커뮤니케이션, 크리비티티,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그 다음에 콜래버레이션 이렇게 해서 사시를 쓰는데 이렇게 소통 능력, 창의적, 상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이렇게 네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6가지로 나눈다 했죠. 자, 그럼 핵심 역량이 뭐냐? 구체적인 맥락, 일이나 학습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어떤 지식적인 측면, 스킬적인 태도 이걸 통틀어 갖고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역량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드 스킬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 스킬이 있습니다. 하드 스킬은 우리가 읽고 쓰고 어떤 면에서 셈하고 뭐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전공의 어떤 기본 지식들을 갖다 하드 스킬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이런 기본 하드 스킬을 보다 더 강화하고 또 한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 이걸 기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소프트 스킬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이것처럼 이게 핵심 역량이 바로 소프트 스킬에 포함됩니다. 하드 스킬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프트 스킬을 있어야만 하드 스킬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드 스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하거나 융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적용하거나 응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지식으로 새롭게 한번 변환시켜 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 스킬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리 및 개념 학습은 유사지 문제들의 연관을 촉진합니다. 자, 여러 가지 유사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뭐냐면 원리 학습이나 개념 학습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개념들을 한번 통합해보고 그 안에 새로운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관성을 고려해보는 이런 것들이 학습 과정의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사고. 여러분들 논리적 사고, 추상적 사고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자기점검, 성찰, 모니터링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소프트 스킬이 필요한 거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 안에 자기점검,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와 논리 관계는 문제들의 공통점과 다른 상황의 적용을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식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개념,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과의 구조,
이런 논리관계를 잘 이렇게 볼 줄 안다면 다양한 문제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또 이것들이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창의성의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또 그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논리적인 사고방식, 또 체계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역량을 증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 보세요. 지식의 유형을 밑에 폴라니하고 이렇게인데 주로 이제 폴라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폴라니는 형식과 암묵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어 보면 형식지는 우리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문서로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식을 얘기한다면 암묵지는 뭐냐면 이미 알고 있고 뭔가 경험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습득되어 있지만 이건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량을 개발하려면 각각이 갖고 있는 암묵지들, 생각들을 이렇게 형식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함께 이렇게 학습하면서 각각이 갖고 있는 경험들 또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형식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방법이죠. 또 하나의 지식은 라이라는 사람의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얘기했어요. 자, 뭐뭐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명제적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방법적 지식은 뭐뭐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지식의 측면에서는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 두 측면이 뭐예요?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응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렇게 핵심 역량의 지식적인 측면은 바로 뭐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분면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지식도 포함될 수가 있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제 피터스라는 사람의 교육받은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역량 있는 사람은 특정한 지식과 스킬에 한정된 안목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요. 학제적,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전공의 어떤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원리들을 가지는 사람, 또 그러한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또 학습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통합적 사고죠. 통합적 사고는 바로 어떤 일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한 관점에서 A라는 측면, B라는 측면들을 다 내세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잘못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 속에 이게 장점과 단점을 가려내는 그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발상, 또 어떨 때는 창의적인 거는 아주 없는 것에서 있는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했을 때 새로운 것이 되면 다 창의적 사고거든요. 이렇게 창의적 사고, 즉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역량 있는 사람의 피터스는 외재적인 목표, 어떤 것들에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받기 위해서 뭔가 취업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대대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즉 수단보다는 목적, 배움 그 자체를 가지고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세상의 위치를 파악해서 통찰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인문학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갖는 이 디자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가 인문학적 힘에서 나온다. 이렇게 세상의 안목, 또 전체적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느낌들을, 감정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내재적인 목적, 본질적인 거를 잘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의 목표와 이를 창조하고 적용하는 이런 측면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융합적으로 지식과 스킬을 재구성하고 변화하는 사람. 어떤 지식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아주 융통성 있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식과 스킬을 재구성해서 여러 장면에 적용해 보고 그러면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역량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유형들을 뭐냐면 핵심적인 영역 신유에서 적절한 교육과정이 뭐냐? 이제 보통 타일러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교육과정은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선택해서 평가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한 목표가 뭐고 그래 학습 경험이 뭐고 학습 경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어느 정도 도달하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생각했다면 이제 핵심 역량을 강조했을 때는 이제 요즘에 최근의 동향은 이렇습니다. 백워드 방법입니다. 먼저 수행 기준을 설정하고 그 수행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수행 기준과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는 거죠. 목표가 있을 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기준이 어떤 건지를 설정하고 그랬을 때 이거에 알맞는 내용들이 어떤 거여야 되고 어떻게 방법하고 그래서 평가해 가지고 다시 수행 기준을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백워드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배웠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이용교육과정.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이 임용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과 중심은 교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교과를 분과로 나누냐, 두 개 이상을 연관되는 것들을 교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융합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있는 반면에 경험적인 존두이가 있죠. 그래서 경험을 재구성하고 러닝 바이 두잉하는 이런 측면들을 경험 중심 과정의 핵심으로 배웠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있어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와 나선형 교육 과정 중에서 점점점 깊고 넓게 배우는 과정이죠. 이를 위해서는 탐구하고 실험하고 또 한 면에서는 지식의 구조와 또 이렇게 지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지식과 지식의 어떤 과정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굉장한 고등 정신 또는 고등 사고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어떤 인간화를 위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그리고 함께 더불어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서 배우는 그런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은 수업 시간에 학교 생활 동안에 학생들이 은연히 배우는 가치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함께 협력 수업을 했더니 서로 의사소통이 이렇게 능력이 늘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그 분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잠재교육적인 내용이고요. 영교육과정은 공식 과정에도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인데 공식 교육 과정에 파져 있어요. 그래서 배울 기회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영교육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의 측면을 고려해서 역량중심 교육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어떤 융합교육과정, 또 융합이라는 키워드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단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을 해봤어요. 세 개 교과를 통합한 수업 예시를 한번 해봐라. 적어도 3가지 이상. 자, 또 하나는 대구 지역 열대 현상 데프리카 하잖아요. 이 해결 방안을 주제 통합 PBL 수업을 위해 활용될 교과 지식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거미줄형으로 해봐라. 주제 중심 단원으로 한번 수업을 구성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활동을 해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수업을 현장에 나가 교생 실습한다거나 실제 교사로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2개, 3개 교과가 통합 교과로 구성되어서 함께 딥진측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함께 결합해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지도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통합적 교육과정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그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로 많은 교육과정에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하면 포가티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교과 간 통합 방법, 또 드레이크 앤 번스가 얘기했던 다학문적인 통합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생각을 간학문 통합, 범학문적 통합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살펴보는데요. 먼저 포가티 얘기를 한번 볼게요. 교과 간 통합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계열형이 있습니다. 개별 교과 영역은 유지한 채 주제 중심 교과들을 배열하는 겁니다. 각각의 교과 영역은 유지하고 해당되는 주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과들을 배정한 거죠. 예를 들면 애국이다. 그러면 애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교과 도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과목에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형입니다. 독립된 교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 기능, 태도들을 공동으로 수업하는 거죠.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겁니다. 각각의 독립된 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들. 사회과에서 그다음에 어떤 생물과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태계 혹은 이러한 것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뽑는 거죠. 그다음에 거미줄형입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교과 내용을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추출하는 거. 그다음에 실록계면형. 특정한 사고나 기술이나 지능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된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적 사고다 그러면 다양한 과목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형입니다. 주요 교과에서 중복되는 개념, 기능들을 내용을 통합해버리는 그러한 교과 간 통합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레이크 앤 번즈는 다학문적인 통합, 간학문적인 통합, 범학문적인 통합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학문성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나온 내용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학문 내적 접근에서 사회과에서 지리,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하는 거죠. 사회과에. 그다음에 융합 방식의 특징 주제를 다양한 교과에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창의성 하면은 과학도 가르치고 음악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중심 단원입니다. 특정 주제나 관련된 교과 내용을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주제 중심 단원. 앞부분과 똑같죠. 포가티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간학문적 통합이에요. 학문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공동 주제나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 구성한데요.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한다면 역사, 또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에 관련된 요소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다음에 범학문적 통합,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본교과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프리카 그러면 다양한 해당되는 여러 가지 교과의 지식들을 동원해서 어떤 데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범학문적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다루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볼게요. 자, 교육학 영역과 과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육학의 교육과는 교육과정이고요. 또 2015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지원 사항 이 5가지의 요소가 읽혀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이 뭐다? 그 다음에 교육학의 영역이 어떤 거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최신의 학교 교육의 동향에 대해서 개관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역량,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에 수행, 융합, 디지털, 진로, 학습자, 배움의 공동체, 혹은 교사 리더십
이런 것들이 주된 학교 교육의 지금의 최근의 동향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은 읽기 바랍니다. 아마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간추릴 거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을 해주는데 핵심 역량은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인데 주로 소프트 스킬이었다. 그리고 이 핵심 역량에 있어서 4C, 소통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핵심 어떤 역량이든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폴라니 관점에서 암묵질 형식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을 또 노하우들을 함께 이게 가리키면서 어떻게 하면 형식지로 갖고 올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역량 있는 사람은 뭐냐 학제적 관점에서 통합적 사고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융합적으로 지식과 스킬을 재구성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안목을 넓혀가는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과정 유형에는 요즘에는 백워드 방법을 낸다 그랬어요. 어떤 목표 설정과 함께 수행 기준을 정해놓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하는 거고 요즘에 성취평가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 교육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최근에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은 임용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시간이나 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겁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배우는 가치나 태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영교육과정은 공식 교육과정에 없어서 배우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코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교육과정이 없어서 못 배웠지만 이제 정보과를 통해 가지고 중학교 과정에는 필수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이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응당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공식 교육 과정이 없다 한다면 수업 시간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정규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과 접목해서 가르쳐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점이 임용고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교육 과정, 그래서 포가티아, 드레이크 앤 번스, 그래서 포가티는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 깨맨형, 통합형 이렇게 이런 형을 가리켰고요. 그 다음에 드레이크 앤 번즈는 다학문 통합, 간학문 통합, 범학문 통합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과를 융합적으로 또 통합적인 내용들로 구성할까 이게 아주 교사로서 같이 할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이 부분도 임용고사에 아주 주되게 기존에 나왔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